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1914년도에 벌어졌던 타넨베르크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벌어진 이 타넨베르크 전투는 결국에는 프로이센이 그러니까 독일이죠. 독일의 제국군이 그 러시아군에게 대승한 전투가 되겠습니다. 1914년 8월에 타넨베르크 전투는 동프로이센에 있는 타넨베르크, 지금의 이제 폴란드 지역이죠. 여기에서 러시아 제국군 40만 명, 이거를 지휘한 사람은 알렉산드로 삼소노프 장군의 40만 명과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제국군 16만 명, 뭐 반밖에 안 되죠. 독일의 제국군을 지휘한 사람은 파울 폰 힌덴브로크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제국이 승리를 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독일군의 전사자는 16만 명이 참전을 해서 2만 명이 전사한 반면에 러시아의 제국군은 40만 명이 참전을 했는데 1군단, 2군단 두 개의 군단이 참전을 했죠. 그래서 러시아 제국군은 1군단이 전사가 12만 명, 포로가 6만 명, 뭐 거의 좀 괴멸 수준이죠. 그다음에 2군단도 전사가 13만 명, 포로가 9만 명. 그래서 거의 괴멸 수준이 됐어요. 러시아의 그래서 총 전사자는 거의 25만 명. 그러니까 40만 명 중에서 러시아는 25만 명, 뭐 반 이상이 다 죽었죠. 그다음에 포로도 뭐 거의 15만 명이니까 뭐 거의 다 괴멸된 수준이고 포로 10만 완전히 괴멸된 수준이고 독일은 이제 16만 명이 투입이 됐지만 2만 명이 전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자 독일은 슐리펜 계획에 의해서 독일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슐리펜 계획을 세웠는데 이 슐리펜 계획에 의해서 전쟁 계획이죠. 그래서 주 병력을 서부 전선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프랑스라든가 뭐 이쪽 그 서쪽 서유럽하고 공격을 해서 러시아 쪽은 좀 그 무시했죠. 별로 이제 주력군을 배치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독일은 러시아가 영토가 너무 광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과 교통 이런 것들이 모두 미진해서 러시아가 병력을 소집을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동부전선에는 1개 군단만 배치를 하고 나머지 주병력을 전부 다 서부전선으로 빼버린 거죠. 그래서 하지만은 러시아는 예상과 달리 2주 만에 2주 만에 병력 동원을 완료를 하고 병력을 동프로이센 국경지대로 집결을 시키게 됩니다. 러시아군은 전쟁 발발 2주 만에 98개의 보병사단과 37개의 기병사단을 동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프로이센을 공격한 러시아군은 제1군과 제2군인데 9개 군단과 7개 기병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제1군 사령관인 파벨 폰 렌넨캄프는 1905년도에 러일 전쟁의 전투 경험이 있었고 있었는데 아무튼 전쟁에 패배를 해서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군적이 박탈되고 병사로 강등이 되겠습니다. 러시아의 제2군 사령관인 알렉산드로 삼소노프 장군은 이 사람도 1905년도에 러일 전쟁의 전투 경험이 있는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독일군에게 포위가 되자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되겠습니다. 독일군은 막시밀리안 폰 프리트비츠 장군의 제8군과 예비군 퀘니스베르크 지역의 요새 주둔군이었는데 이 독일군은 이제 8군이 이제 주력이었는데 8군에 이제 폰 프리트비치 장군이었는데 이들은 이제 프로이센 자기네들 고향을 러시아로부터 지킨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력상으로 보면은 보병은 러시아군이 독일의 2배, 기병은 7배나 많았지만은 결국에는 러시아가 졌죠. 러시아군은 빠르게 독일의 8군을 격파를 하고 서프로이센과 슐레지엔 지역으로 공격을 한다는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러시아군은 너무 빨리 진격을 하게 되고 보급선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군 수뇌부의 무능함과 소극적인 작전과 더불어서 그 지리적인 불리함이 러시아군의 패배를 자초하게 만듭니다. 이들의 전쟁 지역은 국경지대인 프로이센과 러시아의 국경지대인 마주리안 호수는 약 50마일, 약 80km 이상의 공백 지역을 만들어 이 호수가 문제가 된 거죠. 호수 때문에 러시아군의 1군과 2군이 같이 행동을 못하고 병력이 분산돼서
호수의 뭐 북쪽과 남쪽으로 1군과 2군이 나눠지게 됐죠. 그래서 병력이 분산되면은 안 좋죠. 병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2개의 세력이 침공할 때 효과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은 각계격파가 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의 1군과 2군은 각각 남쪽과 북쪽으로 전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더구나 1군과 2군은 그 당시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지역에 병력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 배치를 해서 19개 사단 중에서 3개 사단이 빠져나가고 16개 사단만 전진을 하게 돼서 주공을 펼치게 되면서 엄청난 전력 약화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러시아 1군과 2군은 서로 협력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타임 테이블 시간상도 각각 움직이면서 독일군에게 각계 격파가 되겠습니다. 독일 8군의 프리트비츠 장군은 군비넨 구세프에서 방어에 주력을 하지만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독일의 이제 그 참모본부에 요청을 해서 비스톨라강 서안으로 내가 후퇴를 하겠다, 안 되겠다 하고 보고를 하고, 내가 거기서 잘 끝까지 수비할지는 잘 모르겠다, 좀 걱정이 된다라고 프리트비츠 장군, 8군의 장군이 보고를 하겠다. 깜짝 놀란 독일 수뇌부는 은퇴를 한 파울 폰 힌덴부르크 장군을 새로운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현지를 파견하게 됩니다. 몰트케의 참모총장의 추천으로 비렐름 2세가 이 힌덴부르크를 임명을 하죠. 그 총사령관으로. 그래서 힌덴부르크가 잘합니다. 힌덴부르크가 잘한 이유는 뭐 본인이 잘했다기보다는 힌덴부르크가 현재 도착을 해 보니까 막스 호프만이라는 중령이, 아주 유능한 중령이죠. 독일군. 이 호프만 중령이 작전 계획대로, 이 사람이 작전 계획을 다 세워서 이 작전 계획대로 부대들의 이동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히든덴부르크는 총사령관인 자신의 승인도 없이 진행된 일개 중령의 작전 계획을 이거 괜찮다 해라 라고 사후 승인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이 권력 위양의 효과죠. 아무튼 똑똑한 부하에게 위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전쟁 승리의 중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호프만 중령은 적군이 1군과 적군의 러시아군이 1군과 2군이 서로 지원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서로 협조를 안 하고 거리를 좁히지 않는 점을 유의 깊게 살펴보고 적을 유인을 하고 서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에서 러시아 2군을 포위를 한다는 작전을 세우고 성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각계격파로 독일군이 러시아군을 격파를 하게 되겠습니다. 독일의 몰트케 장군은 동부 전선을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무튼 이 동쪽에서 그 러시아 전선을 걱정을 해서 서부 전선에 있던 일부 독일군을 동부 전선으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동을 한 중에 이미 동부 전선에서는 독일군이 승리를 한 후인데 이 이동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이 틈을 타서 프랑스군이 파리를 공격을 하는 독일군을 격파를 하고 마른 전투에서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서부 전선은 이후에 독일군이 이제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프랑스군이 이제 방어를 한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참호전에 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부전선으로 이동 중인 독일군은 동부전선, 서부전선 아무 데도 소용이 없어지고 귀중한 전력 낭비만, 시간 낭비만 하게 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은 총 6,500만 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전사자는 1,000만 명이 되고 부상자는 2,300만 명이나 되는 걸로 그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